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검정고시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거 쭉 써놓은 거 답변합니다. 이렇게 보통 통감부하고 조선총독부라 그러면 총독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 부서를 얘기하는 것 같고, 통감부는 이 감은 감독하다 뭐 이런 건데 일부 부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총독부라고 하든지 아니면 침범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1번이 설치한 부서가 있겠죠. 이걸 순서대로 다 해야 되는데 기억은 안 나니까 통감부요? 네, 통감부와 조총독의 차이요. 통감부 따로 쳐야 되고, 통감부, 조선 통감부, 총독부 이렇게 됐네. 통감부, 연관 검색어로. 통감부는 아직 침략 전이겠으니까 한국을 완전 병탕할 목적으로 설치한 거고, 그 초기겠죠. 1번이 한국을 완전히 병탄할 예비 작업으로 수행했을 때 하는 거고, 조선 총독부는 이제 강점을 한 다음에 강제 점령하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겠죠. 네. 됐죠? 그 정도면? 네, 고맙습니다. 자, 신하마현이 고시를 했는데,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신하마현의 고시 후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표민시킨, 이게 질문이 뭐예요? 고시가 뭐냐고? 네. 공고, 발표, 고시, 공시, 알릴 거에다가 알릴시.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공시하는 거를 고시라고 해요. 됐어요? 네. 지금도 법령 같은 거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 고시를 해요. 책이나 이런 데다가. 그럼 검정고시 할 때 그 고시는 뭔가요? 그거는 시험이지. 시험. 아, 알겠습니다. 이 고시는 발표 이런 거고. 첫 백오인 사건 때 일제가 무엇을 꼬투리 잡고 신민회를 폐지시켰나? 그러면 백오인 사건을 찾아야 되네.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이나 민족해방 탄압했다. 여기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신민회가 해치되었다. 됐어요? 네.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핑계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 있었고, 초기 회사가 설립되어 있을 때 기술 노하우가 쌓인 상대 회사와 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들은 어떻게 노하우가 쌓인 기술과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쌓지.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요거랑, 아니면 요거보다 발전된 걸 하든지, 아니면 요걸 남겨주고 2위 전략으로 이들이 안 하는 틈새 시장을 하든지 해서 일정 부분 성장하면 또 새로운 걸 내보이고 그러겠지. 그거는 다양하죠, 전략이. 이 정도면 됐죠? 네. 1910년 회사 신고제를 했, 처음에는 민족자본을 말살을 했다. 근데 그냥 금지 때리면 그럼 금지 때리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처음에는 신고제를 하지. 근데 그럼 게을러서 신고를 못하든지 신고가 불편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금지를 하지. 신고 안 했으니까 금지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신고제는. 됐죠? 네. 석유나 석탄이 비금속 광물에서 제외되는, 비금속 광물에서 석유나 석탄. 네, 쟤네들은 제외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금속 광물의 정의를 봐야 되네. 이게 비금속 광물.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광물자연 중에 석탄, 석유, 금속 광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처리를 하는 거, 중요해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석탄, 석유 외에 나머지 금속이 아닌 거. 그럼 금속이냐 아니냐는 주기율표 보고 결정을 해야죠. 금속 특성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네. 석탄, 석유, 금속이 아닌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러면 비금속 광물 중에 석탄, 석유도 들어가네요. 통틀어 말하니까. 네.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을 3개로 나눌 뿐이라는 거지. 석탄, 석유, 나머지. 이해되세요? 네. 뭐라고요? 금속 광물 비금속으로 2개로 나누는데, 비금속 안에 석탄, 석유, 금속이 아닌 것, 이렇게 3개로 나눈다고.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비판적 사고와, 이게 비교 판단하는 거고, 합리적은 이건 비교하는 중심이고, 합리적은 이치에 합당하니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이걸 합리적이라고 해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합리적이라고 그러지. 비판적하고 차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고통을 주니까.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세대 행복이니까. 네. 근데 악한 형벌을 더 많은 수의 행복을 위해서 악이지만 할 수 없이 실시한다라는 거죠. 네. 그 외에 형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는 네. 거다. 편의를. 왜 공리주의자들은 처벌을 어떤 균형을 회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예, 이거 이게 악으로서 행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균형은 아니지. 제약을 하는 것 뿐이지. 제약일 뿐이지 균형은 아니고. 네. 죄송하지만 둘이 무슨 차이인가요? 제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균형은 그 형벌을 함으로써 이게, 근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악을 주는 것이니까 자기 논리하고는 모순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처벌하고 악하고 이 즐거움을 같은 관계로 논다는 게 균형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악하고 선의 균형은 아니니까.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나치 이념에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이거 루소는 이게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왜? 사회가 어떠니까? 루소가 악이지. 네. 그럼 막 악하자. 악하니까 제약을 해야지. 네네. 제약을 하니까 제약에서는 폭력을 해도 되지. 네네. 그러니까 나치의 이념으로 악한 민족이 있지. 자기들 말고. 걔네들을 제약하는 건 당연하지. 됐어요? 네네. 공고하다는 공적으로 고착화시키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다. 그것으로 인정하게 하다. 이런 뜻이. 네네. 됐어요? 전일론적 관점은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네. 전일론적 관점.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전일론적 관점. 심플라춘자의 전일론적 관점. 나온 게 없네, 전일론적은. 전일론. 부분을 전일론 관점에서 동물 중심의 생명 중심과 달리 전일론적 관점, 전체적인 관점, 전체 상황으로 본다. 전일론과 환원론이 있네. 그쵸? 전일론과 환원론, 전일론 여기 있네요. 기계론, 전일론. 기계론은 환원론이고, 그걸 대항하는 거네. 그러니까 전체가 서로 메커니즘을 가지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게 전일론이겠네. 됐어요? 네. 뭐라고요? 전체 속에서 서로 상호 영향관계가 있다. 이렇게. 됐죠? 네. 사회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차이점. 정보는 그 내용, 정보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사회적인 개인의 반대라는 거고, 개인이 모인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지지, 사회제도, 차별이 없이 사회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지지해 나간다, 지탱한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정보적 지지를 하지. 됐어요? 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나라에서. 그렇죠. 컴퓨터도 배우게 하고. 이거는 사회적 제도고. 그 사회적 제도 안에 정보를 도와주는 게 하나 있겠지. 고귀한 윤리적 지침.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이거 뭐라고요? 위한 근본 규칙을 말한다.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윤리를 고귀하게 보면 윤리로 해서 뭐 사람들을 사랑하라, 뭐 자비를 해라, 뭐 이런 거 만들어지겠지. 지식. 근데 황금률은 황금의 법률,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렇게 되는데 황금률은 황금비가 아니고 황금률일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 그래서 고귀한, 그래서 황금 이렇게 연결시킨 거네. 윤리를 법률로 연결시키고, 규율, 법률. 정언명법은 이렇게 칸트가 얘기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윤리적 지침으로 그게 고귀하다고 평가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고귀한 거라고 떠나서.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고귀한 거고. 황금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도 근데 고귀할 수 있잖아요. 당연해서 고귀한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한 거 얘기했어? 고귀한 거 얘기했어? 아, 고귀한 걸 얘기했으니까. 똑같아. 정언면병은 도덕적 규칙인데 사람들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근본적 규칙. 근본적인 건 맞지. 근본적인 걸 맞는데 이것도 근본적이고 이것도 근본적인데 여기는 설명 자체가 고귀한 이렇게 수식했으니까 황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아, 시험 문제 뻔하지. 자, 국가 권위의 정당화 근거로 사회계약론 하죠. 관점만을 보기 위해 고른 것은 선의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선의 이데아 그러면 플라톤이겠네. 네, 뭐 이런 거죠. 플라톤. 근데 자, 시민들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이거 뭐라고요? 합의하였다. 합의하였다. 그 사회계약론이고 이거는. 아, 이거는 국가원의 정당한 근거로 계약론의 관점만을 보기 위해서 근거 이거 왜? 근거 중 계약론의 관점 명령에 복종하도록 합의하였다. 정의의 관점 이것도 맞을 텐데 계약론 예, 사회계약론 이게 좀 맞는데? 고리 때려가지고 얘는 정의 관점에서 안 되고 얘는 그거의 관점이라고 된대요. 그 뭐냐. 통치자에게 복종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니은이 이것도 있어요. 돼요. 성악설로 하면 아, 성악설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약론, 국가 권위의 정당화 관점을 거기에 다른 글자가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이거는 선의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 철학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통치자에게 전체 유임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 네, 그럼 성악설의 사회계약설은 이렇게 되지. 네네네. 그러니까 안 될 수, 아닌 건 아니지. 정의는 옳은 것이지, 옳은 것 바라고. 옳은 것, 바른 것. 정의하고 법적 안정성하고 합목적성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적 관점이지. 행복이란 목적을 위해서 정의랑 안정성을 축으로 해서 합목적성, 목적을 취약해서 법을 실시하지. 안정성으로. 니은은 계약론 관점이 아닌 전제정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왕은 선의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라고 주장, 합리화가 가능하잖아. 성악설에서. 시민들이 국가 명령 복종할 합의란 말 때문에 시민들이 명령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석되어서 국가 명령의 복종의 합의. 근데 이거는 뭐라고? 내가 이렇게 명령할 테니까 너는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명령 체계를 만들지는 못하지. 전제군주가 다 얘는 똑똑하지기 때문에 명령 체계를 합의를 할 수가 없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고. 됐어요? 이해 안 되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써놓은 거 그거를 한 번 더 보라고. 동영상에 있는 거. 됐어요? 네. 1번 여진 6구. 1번 밑에 이렇게 있으면 6구국 해갖고 여기 따로 있어요. 섬. 아, 하나. 교린적체 가까이 전했는 이웃으로 가까이 사귀면서 지내는 정치. 교련정치. 신라시대 촌주는 현재로 치면 촌장이니까 그 촌의 크기에 따라서 치는 건데 지급으로 치면 한 동장, 아, 오케이. 이장보다 커요. 실제로는 한 군수 정도 크기인데 군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마을 유지, 동네 유지. 필수 관용어는 불완전 명사, 할 수 없다를 꾸며주는 요게 관용어예요. 근데 불완전 명사는 관용어로 반드시 필요해서 필수 관용어가 필요하다고. 됐어요? 네. 관수관급제는 관청에서 다 받아. 받아. 세금을 받아서 봉급을 주는 게 관수관급제. 관에서 주고 관에서 받고. 세금을 다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직접 준다고. 관리에게. 봉급을. 집정부. 정부 형태겠는데. 집정부. 굉장히 여러 가지라. 집정부. 정권을 잡고 측근을 통치하는 권력기관. 집정부. 언제적 집정부야? 고려시대인가 그럴 거예요. 고려시대 집정부? 네. 아, 조선시대. 죄송합니다. 조선시대. 이원제 집정부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조선 집정부. 이원 집정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조선은 안 나오는데. 잘. 고려인가? 아, 어디지? 최고의 집정부구실. 교정도가. 여기 있네. 아, 고려의 집정부겠네요, 그럼. 조선 최고의 집정부.
정치를 집합하는 부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집중 보면 됐어요? 네네. 스핑거는 뭐야? 아, 그 어떤 철학자인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스핑건 또 처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것도 공정고시가 스핑건 뭐예요? 스핑건 와일드 스핑건 같은 사상가 스핑건 예술 스핑건 와일드 예술가의 사유와 언어의 도구 와일드 스핑건 생일에 나오네. 요게 스핑건이네. 도덕주의 신미주의 예술 도덕주의 신미주의 스핑건이 어디 나오냐? 와일드 신미주의 예술 요게 스핑건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 있네요. 신미주의자. 아, 신미주의자? 네. 예술가가 윤리적 동정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런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네. 어딨어 스핑건이? 스핀과 창조적 비평. 아, 스핑건 창조적 비평. 와일드는 신미주의 관점에서 예술과 도덕성, 욕구, 예술의 목적은 예술 그 자체여야 한다. 예술, 아름다움을 찾는 자체를 찾는 거네. 신미주의자. 오, 윤리연구소 멋지네. 스핑건 신미주의자. 덕윤리 행위자의 덕행을 습관한다. 아, 공부처럼 의무보다 바람직한 인간관계, 의무라는 것보다는 습관으로 실제로 바람직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발생하겠죠. 이러면 학연지연 부정부표. 이게 나쁜 쪽으로 본 거지. 잘 되면.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봐, 왜? 이거는 뭐야? 스피넬로, 사이버 윤리 원칙, 정의의 원칙, 옳은 거. 자,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 혜택이나 부담이 분배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분배정이지. 이게 분배정이. 그렇죠. 사회의 사이버 윤리는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인데 왜 뜬금없이 분배적 정의가 나오냐? 아, 이렇게 사이버 원칙에서 어떤 사람이 잘 썼어.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칭찬하면 어떡해? 어떤 사람이 사이버에다가 어떤 내용을 내놨어.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은 혜택 하나도 안 주고 엉뚱한 사람만 혜택 주면 어떡하려? 그럼 좀 문제가 많겠네요.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유튜버도 했을 때 이 사람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거 가지고 홀랑 이 사람 해서 이 사람이 돈 벌으면 돼? 저작권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런 것도 다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의태어는 모양, 태도를 흉내내는 거지. 모양, 깡총깡총 찌는 모양. 의성어는 소리, 감각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이고 이거는 청각이지, 보통. 그럼 다른 기타 감각, 예를 들어서 촉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부들부들한 모양, 보들보들, 까칠까칠. 냄새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제가. 태도는 모양, 의성어는 소리. 자, 그럼 이거 다 됐어요? 네. 다음 거. 길상은 뭐예요? 길사마다 할 때. 길사마다. 이렇게 배 짜는 걸 길사마다 그래요. 2차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일어선 건데 왜 광고는 이게 일본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초에서 하는데 이거 평등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왕권이 있는데 평등을 내서 말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세도 정치 시절에 세도가가 들이치는 장악을 했을 때 아무도 법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도가가 이 법이 있는데 법이 유명무실된 거지. 왕들도 못 건드렸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해서 그쵸? 막을 견제 대상이 없지. 왜 성리학은 엄격한 신문제? 이게 유교예요, 유교. 성리학이.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궁금해서요. 무슨 논리로 그랬는지. 유교? 네. 유교는 신문제로 군군, 민민, 신신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신분에 맞게 자기 역할을 하라고. 혹시 그 정명론에서 비롯된 건가요, 일종의? 정명론은 불운, 정의나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고. 유교 자체가 사람인자 이렇게 되면 사람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네네. 공자가 뭐라고요? 답답한 사회를 봐야 리가 있나요? 아니 신분 질서로 답답한 사회가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계속 하면
이상적이지만 네가 답답하다고 생각한 것 뿐이지. 조선시대 하면 양반은 양반 역할 하는 거고 쌍놈은 쌍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지들이. 논리가 그런 거야. 왜 자꾸 민씨라고는 명성하고 민비 청해에 의존했나요? 아니 이제 줄타기를 한 거지.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러 나라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보다 강하다는 건 이해. 문제는 정말 관군이 동학농민국 시절에 농민군을 제압 못한다고? 잘 못할 리가 있냐고요, 그거를. 이 농민은 많고 관군이 약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군대를 늘리거나 뭐 하고 뭐 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지. 군국기무 쳐도 이게 단체지. 그러면 이거는 아까 뭐라 통감부는 초기고 그 다음에 군국기무청. 이거는 조선에서 만든 것 같은데. 네, 조선에서 만들었습니다. 청일전쟁 때 관직을 임시성관청 관직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관제를 해요. 교정청은 내정. 그치? 그래서 여러 명을 합쳐서 군국기무청 만들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해가지고 관직 바꾸고 그랬네. 됐어요? 네. 이렇게 다 이 관청마다 특징 언제 나왔나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갑오개혁 때 사람들은 자꾸 재정일원화를 촉구했나요? 이 재정의 세금 받는 건데, 예? 호조에서 다루기도 하고 왕실예사를 따로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여기서 다루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 결산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못하니까. 그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지. 자기 돈에 관련되니까. 근데 재정을 일원화해서 한 군데에서 다 정리를 하면 규모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이제 근대적인 거고, 이게 전근대적인 거고, 왕권 시절에. 됐어요? 네. 왜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열강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그러니까 일본 열강들이 그 시대에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달리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니네한테 말 잘 다룰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지. 왜? 이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띄워놓는 관계가 되는 게 얘네들은 바랄 수도 있었으니까. 됐어요? 네. 미국과 영국은 뭐니까 일본하고 관련되면서 어쨌든 여기에 뭐 철도 부속거리라든가 산맥 개발거라든가 광산 개발거리가 자원 캐론. 이 시대는 자원 탈취하는 시대잖아. 일사낙약 때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권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당시에 국제법을 다루는 기관, 국제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게 뭐 명분이지 명분. 그 나라 우리한테 준다고 외교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기간은 없었지. 뭐 유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때 있었나? 없었지 유엔도. 그냥 명분이었을 뿐이에요. 국내부는 국내부니까 여자들이 있는데 이런 들 테고, 내장원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국내부 관청 안에 왕실 부속기관. 그래서 의정부 왕실 사무를 총괄하는 국내부로네. 왕실 사무와 의정부까지 했네요. 그럼 굉장히 크네. 궁 안에서 부네. 왕실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 국내부. 왕실 업무를 총괄. 왕실 사무 총괄. 그러면 내장원? 왕실의 보물, 전해놓는 거 장원들, 재산관리관청, 내장원은. 됐어요?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이거는 왕실 재산, 이거는 왕실 업무. 고종은 황제국가에 집착했다. 이 자주독립이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독립국가라는 뜻이에요. 황제국가였어도 사실은 자기한테 권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왕조국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독립됐다는 거지. 황제라면 독립되는 걸 말하시죠. 어떠한 지역에 요충지가 되려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조건. 그 교통이 발달해야지. 왔다 갔다 하기. 항구도 있어야 되고. 항구. 그렇게.
국경, 강원도 캘리파를 나누는 기준, 주. 행정교육을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 그냥 위도 경도로 잘랐어. 아무 생각 나라마다. 없이요? 근데 이제 이 역사에 기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천이나 산맥 기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내각은 이게 강료니까 여기 뭐 교통건설 무슨 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 이 6조를 지금 보는데 내각이라고 해야지. 2호 예병 현공, 2조, 5조 뭐 이런 거 있는 거를 조서진에 그거를 지금의 내각이라고 하지.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내각이? 구체적으로 내각이 뭔지 몰라가지고. 됐어요, 이제? 네. 그럼 다 한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이만큼씩은 해야지.